자, 그러면 첫 번째 유병자 보험부터 바로 좀 들어볼까요? 네, 첫 번째 유병자 보험은 바로 325 간편심사보험입니다. 이 325 간편심사보험은 우리나라 2015년도에 한 보험회사에서 처음 출시를 했는데 초기의 유병자 보험과 지금의 유병자 보험은 정말 많이 달라졌습니다. 가장 장점이 되는 부분 첫 번째가 지금 10개의 손해보험사 중에 이 회사만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라는 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는 우리가 기존의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질환에서 가장 보장 범위가 넓은 담보인데 허혈성 심장질환은 말 그대로 혈관 질환만 보상을 합니다. 근데 심장은 우리가 근육으로 돼 있어요. 수축과 이완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근육된 부분을 보상을 안 합니다. 하지만 이 보험사는 유병자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 근육까지 보상하는 심부전, 부정맥, 폐색전증, 그리고 판막질환까지 이 4가지의 근육 부분을 모두 다 보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초기 유병자 보험은 건강한 분들과 보험 가입하는 차별을 뒀습니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만 가입을 할 수 있었고, 그다음에 입원 일당도 4일 이상, 수술비도 뭐 10만 원, 20만 원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건강한 분들과 아예 동일합니다. 그래서 뇌혈관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이런 진단비를 모두 다 가입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입원 일당도 첫날부터 보상하는 입원 일당과 각종 수술비를 많이 다 담고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물어보는 거는 딱 3가지입니다. 기존에 보험 가입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보험사들이 물어보는 게 한 18가지에서 20가지가 넘습니다. 근데 이런 번거로움 없이 3가지를 물어보는데 첫 번째가 3개월 이내에 병원을 다녀오신 적이 있는지, 만약에 해당이 안 되신다라고 하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2년 이내에 입원 및 수술. 근데 2년이 넘었다. 그러면 세 번째로 5년 이내 암만 아니면 어떤 분들이든 가능해요. 근데 이 2년 이내 입원 및 수술이 우리 50, 60대 분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한 가지라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게 보험사가 지칭한 212가지의 질병은 고지를 하셔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2년에 한 번 대장 내시경이나 위 내시경을 하는데 이런 용종 제거가 수술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관련된 부분 고지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고요. 그다음에 교통사고로 입원한 경우, 이런 경우도 입원에 해당되는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초기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는 상해 질병 80% 이상 후유장이 남았을 때만 납입 면제가 됐는데 지금의 유병자분은 두 번째로 건강한 분들과 동일한 통합보험 형태를 가입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에 걸렸을 때도 납입 면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의 유병자 보험은 건강한 분들과 가입하는 보험에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유병자 보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그 가입 조건에 325, 그렇게 해서 325 간편보험 지금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가입 어떤 식으로 하면 되는 건지 또 헷갈리는 부분 있으시다면 지금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또 알려드릴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 사실 이제 건강한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질병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나 요즘 굉장히 또 주의 깊게 바라보고 있는 게 심내혈관 질환과 관련된 부분이더라고요. 자, 이 보험 안에서는 보장 범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도 좀 확인을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떨까요, 이 부분은? 네,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는 지금 10개 손해보험사 중 한 군데 회사만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소개시켜드린 그 회사입니다. 지금 심장질환 관련해서 보험사들이 판매하고 있는 종류가 총 4가지입니다. 심장질환, 허혈성 심장질환, 특정허혈성,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급성심근경색인데 다른 보험사들은 다 2단보만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근데 A사는 심장질환이라는 부분을 판매를 하고 있죠. 보상하는 걸 볼게요. 일단 급성 류마티스염과 만성 류마티스 심장질환을 보상을 하고 있죠. 근데 허혈성 심장질환은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특정 허혈성은 협심증을 보상을 안 하고 있어요. 급성심근경색, 특히 생명보험사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은 모두 다 급성심근경색 진단비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협심증도 빠져 있죠. 불안정형 협심증 관련된 부분 다 빠져 있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A사가 판매하고 있는 거 13번의 폐순환의 질환 그리고 기타 형태의 심장병,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심부전과 부정맥을 보상하는 부분인데 허혈성 심장질환은 보상 안 하고 있죠. 급성심근경색은 9번부터 14번까지 모두 다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왜 보험사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심장질환을 판매하는 이유가요. 초기에는 급성심근경색만 판매를 했는데 점점점 보험이
성장을 하고 하면서 좋아지는 겁니다. 특히 유병자 보험에서 특정 허혈성 심장 질환이 판매를 시작했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한 분들과 동일한 허혈성 심장 질환을 판매를 했는데 지금의 A사는 우리 심장 근육까지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심장 근육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바로 심부전 부정맥 판막 질환이 대표적 질환이 되는데 심장은 근육으로 돼 있잖아요. 다른 장기와 조금 다릅니다. 위나 폐, 간이랑 다르게 근육으로 돼 있는데 심부전이라는 질병, 이 질병 한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심장이 수축이 되죠. 쪼그라들었을 때 우리 온몸으로 피가 퍼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워낙 약하다 보니까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바로 심부전이라는 질병이고요. 두 번째로는 부정맥입니다. 정상 심박수는 60회에서 100회를 정상 심박수라고 하는데 이것보다도 너무 느리게 뛰거나 너무 빨리 뛰는 경우, 이런 경우가 이제 부정맥이라는 거죠. 바로 심장의 근육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판막 질환입니다. 판막이라는 부분이 피가 역류하는 걸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주행하면 안 되잖아요. 역주행하면은 12대 중과실에 걸리는데 바로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피가 역류를 해서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부분인데 이 세 가지의 질병, 허혈성 심장 질환에서 보상을 안 하고 있습니다. A사에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를 가입을 하셔야지 모두 다 보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심내혈관 질환 담보가 있냐 없냐 그리고 보상을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에 따라서 그렇다 보니까 정말 큰 차이가 날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듭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담보 실제로 환자분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네, 거의 예전에는 보험사들이 이런 새로운 담보를 이제 판매를 시작을 하면은 실제 보상력에서는 굉장히 거리가 먼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심부전 부정맥 판막 질환은 전체 심장 환자에 보시면은 4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입한 급성 심근경색과 허혈성 심장 질환은 전체 환자의 58.3%라는 거죠.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보상을 지금 못 받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A사의 심내혈관 질환 수술비를 가입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점점점 보시면은 2008년도와 2016년도에 환자 수의 증가수를 잠깐 볼게요. 폐색전증, 심부전, 기타 혈관 질환 같은 경우 그전에는 지금 대충 얼추 계산하면 한 40만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유로를 보세요. 이후로는 거의 70만이 넘습니다. 굉장히 많은 환자가 계속해서 증가한다는 거죠. 그래서 의료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우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완치력이라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 전에 조기 발견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의 지금 치료점의 차이는 바로 조기 발견을 하냐 안 하냐가 완치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계속해서 환자 수가 증가하는 이유는 바로 조기 발견이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